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비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물리는 상황에 몰리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억으로 내가 주식을 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 물린 금액이 얼마 안 될 거예요. 한 번에 몰빵 들어가지 않는 이상 뭐 1,000만 원어치 물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뭐 물도 타고 새로운 주식 사고 하다 보면 2,000만 원 물리고, 그런 식으로 내가 물리는 자금이 점점 커집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기다리면 수익도 나고 뭐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되게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이 옵니다. 예를 들면은 한 1억으로 주식하다가 5천만 원 정도가 물려 있다. 나한테 남은 금액은 이제 현금 5천만 원이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부터는 좀 약간 기점이잖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되게 좋은 결말로 날 수도 있고 심각하게 망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뭘 어떻게 하느냐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지금 보고 계신 이런 주식에 물려 있다. 그러면 남은 5천으로 여기에 물을 타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하고, 아니면 남은 5천 현금 그래도 적은 건 아니니까 이걸로 새로운 주식 사가지고 지금 잘 나가는 주식들, 앞으로 잘 나갈 주식들 사서 수익을 좀 누려봐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께 일단은 어니스트님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투자를 하면서 저도 항상 가지고 가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해왔던 고민이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의 노하우, 기준점 이런 게 생긴 것 같아요. 그거를 좀 공유해 드리면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희망적인 거, 이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니스트님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은 누구나 맞습니다. 뭐 주식 초고수라고 해서 주식 하나도 안 물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손실 중인 종목을 가지고 있게 되고 또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이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기준이 있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고, 경험이 없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물린 종목들도 하나에 이렇게 막 몰빵해서 물려있는 분들도 물론이지만 대부분 그렇진 않고 여러 가지 종목에 물려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가진 종목 중에서 좀 지금 보고 있는 이 종목처럼 오랜 기간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한 수년 동안 별달리 힘을 못 쓰고서 마이너스 막 50% 되고 60% 되고 이런 종목을 들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손실도 큰데 여기다가 남은 거를 빵 울타면은 마이너스 50%라고 치면은 마이너스 한 20%까지는 손실률을 줄일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고, 이거 이제 되게 가망이 없어 보이니까 이거는 그냥 버려야 되나? 그냥 기다리고 시간 지나다 보면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다른 걸 해야 되나? 생각이 들게 되는데, 이런 비슷한 케이스에 있는 분들은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자, 이것부터 생각해보죠.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제일 먼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나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많은 사람들을 봤었을 때 이 종목 안에서 이 종목이 좋은지 나쁜지 재무가 어떤지 졌던지 뭐 요런 거 위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산업 비전이 있는지 나중에 올라갈지 등등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궁금하지 않나? 이해도 돼요.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딱히 할 게 없으니까 마이너스 50% 정도 돼 있고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네. 손실률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게 되고, 뭐 이게 드라마틱하게 막 반전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는 그냥 시간 보내면서 그런 것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됐었을 때 할 게 없어지죠. 저는 이 상황을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릴 건데, 내가 생각하는 기준, 관점을 살짝만 바꿔주면 돼요. 뭐냐?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내가 가진 돈에서 투자금과 운영자금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1억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물렸는데 나는 이거 한 만 원 정도에서 물린 거예요. 그러고 이 종목에 한 3천만 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물려 있는데. 근데 이 종목에다 물을 탄다? 그럼 내 운영 자금을 얼마나 갉아먹을까? 어디까지 이 경계선이 이동할까?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점점 몰아세울까? 이거를 고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판단하면은 이 종목 자체에서 이게 좋을까 나쁠까, 미래에 이게 오를까 안 오를까, 요렇게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5천만 원 현금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은 여기에 3천만 원이 물려 있어. 그러면 절반 정도 해서 3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는 지금 물린 자금만큼 물을 한번 타오자. 3천만 원을 넣는 것까지는 괜찮게 느껴지기도 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남은 현금 2천이 있으니까. 네. 안 되면 나중에 2천 더 물타지 막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준이라는 게 너무 주관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걸 일단 더 계산적으로도 해봐야겠죠. 만 원에 3천만 원인데 지금 4,600원 요 정도일 때 3천만 원 물 타면은 평단이 7천 원까지는 만들어질 것 같아요. 대신에 내 운영 자금은 이만큼 밀렸어요. 여기서 3천 더 써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제 2천밖에 안 남았어요. 이 종목에는 6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에 한 1,000만 원씩 두 개 종목 더 물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2천 남은 거예요.
근데 현재가 4,600원, 물 타서 7,000원 만들었는데 여전히 한 50% 상승해야 돼요. 어떤가요?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서 한 번에 살리려고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여전히 따라가기가 너무 버거운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라면은. 이렇게 해도 갈 길이 멀고 그쵸. 지금 이 종목의 흐름이 지금 당장 그렇게 갈 거를 뭐 암시해 주는 것도 없고 사실상 그쵸. 그죠? 그냥 흐르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결국에 내 계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얘가 오르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조금 오르면은 밤에 잠 좀 잘 잘 테고 떨어지게 되면은 밤에 잠 못 잘 테고 이런 좀 벼랑 끝으로 점점 몰리는 선택이라는 거죠.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6천만 원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남은 2천으로 물 타는 거는 이제 티가 안 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3천 물 타는 거 이거랑은 또 되게 다른 국면을 맞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러지 않을까요? 티가 안 나니까 2천 남은 걸로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다 빨려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돈 벌면은 예금 이제 만기 되면은 더 넣지 뭐 이러면서 점점 막 시드는 들어가는데 암덩이는 키우고 있고.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은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라는 거 정도는 다들 아마 동의할 것 같거든요. 그쵸. 그것부터 알아야죠. 그러면은 아마 그 다음에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라는 게 궁금할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한 번에 확 따라잡지 못할 것 같으면은 아예 한 번에 따라잡는 옵션을 뺍니다. 의미가 없으니까. 효율 자체가 안 나오잖아요. 방향성이 틀렸다라는 얘기죠. 맞는 방향성은 뭔데 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이 종목을 내가 최초에 3천 정도 들어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럼 이 종목을 살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죽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를 선택을 먼저 해요. 이 정도 되면은 무조건 살린다가 아니라 살리냐 죽이냐를 먼저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네요. 네. 이때 중요한 거는 당연히 주가 중요합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죠. 내가 물렸던 거랑 비교하면은.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많이 빠졌다는 거는 지금 사는 사람 기준으로 생각해 볼까요? 어떤가요? 그만큼 많이 싸니까 유리하겠죠. 어때요? 좋잖아요. 좋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주가 많이 빠졌는데 이 종목이 좀 치명적 악재나 다른 백그라운드적으로 되게 안 좋은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안 좋겠죠. 지금 사기에도. 이거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을 했을 때 지금 살 때는 유리한데 나한테 불리한 거다. 그렇다면은 살리는 게 가능은 하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살리는 방향을 선택하면 안 된다. 이 정도로 구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죽인다 그러면은 아마도 그냥 손절을 말씀하시는 건 아닐 텐데 네. 여기서 좀 마이너스 50% 보고 손절하세요. 이게 솔전이 되긴 어려울 것 같거든요. 할 수 있는 분들도 거의 없을 거고. 네. 그럼 어떻게 죽이죠? 죽이는 걸 먼저 얘기하게 되면 나한테 운영 자금이 5천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주식 투자를 한다면 기본이라고 말하는 거 이걸로 플러스를 낼 줄은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못 내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간혹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 할 줄 알았으면 여기서 안 물렸죠. 아니에요. 이거 할 줄 아는 사람도 물리는 사람이 있는데 플러스를 전혀 낼 줄 몰라서 물린 사람들은 사실상 이거를 살려낼 수 있는 뭐 그런 게 없다. 거의 손절 외통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금을 운영해서 플러스를 낼 줄은 알아야 된다. 이거는 기본 전제, 필수 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이 운영 자금 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플러스를 만드는데 최우선 목표를 둬야 됩니다. 수익을 크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이 수익을 가지고 얘를 조금씩 지워주면 돼요. 지워준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수익 난 것만큼 여기에서 아주 조금씩 손절을 해서 마이너스를 만들고 얘네들을 똔똔을 맞추면은 손해 안 보고 얘 비중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이 3천만 원은 뭐 2,900으로 줄인다던가 이런 게 가능하니까.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아까 최초에 얘기했었던 이 도식표를 보게 되면은 운영자금을 갉아먹는 형태가 아니라 이 방법은 운영자금이 커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 벽이 왼쪽으로 움직여요. 점점점. 그러면은 운영자금이 점점 커지면서 계좌가 자연스럽게 풀리는 그런 구조의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되는 방향이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잠깐 정리하면은 일단은 살릴지 죽일지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거는 살리는 게 유리한 선택이면 하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의미 없는 운영자금만 줄게 되고 내 계좌만 점점 되게 위태로워지는 그런 거라면 굳이 살리려고 하는 것이 답이 아닐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죽인다는 건 되게 마음이 너무 아플 텐데 죽일 때도 내가 다치지 않는 방향으로 줄이는 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그걸 못한다면 그냥 다 필요 없고 손절 아니면은 그걸 할 수 있게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배워야 된다로 이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죽여 나가면서 운영자금을 점점 키워 나가고 계좌로 내가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넓혀 나간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이게 타이밍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정도 얘기가 나오면은 그래 내가 죽일지 살릴지 고민해보는 거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의 생각과
이 당시의 생각과 이 당시의 생각이 다 되게 다르잖아요. 어디서 이런 그런 고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른데, 지금 이제 이 차트를 보고서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물렸어. 막 한 50% 정도 물렸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한 2,500원 정도에 물려가지고 마이너스 50% 넘게까지 까졌었는데, 원래솔래 하다 보니까는 얘처럼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더니 되게 강한 희망을 주고,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도 막 붙고, 그래서 뭔가 마음이 들썩들썩거리는 그런, 초조해지는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까랑은 좀 상황이 되게 다른데, 그런 뭐 살리냐 죽이냐 이런 타이밍을 잴 때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생각하죠. 많이들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랑은 상황이 다르다라고 생각도 많이들 합니다. 근데 제 기준에서 비슷해요. 제가 투자금과 운영자금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전에도 운영자금에서 한 번에 몰아쓰기 힘든 구조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살릴지 죽일지 애매하고, 그럴 때 이제 살려나가거나 아니면 좀 더 얘를 어떻게 할지 그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서 뭔가 선택할 때 할 수 있는 행동이 요게 있거든요. 자, 이 벽이 운영자금을 밀어내면서 벼랑 끝으로 모는 게 아니라 현재 주어진 매입금, 내가 보유한 주식 비중 그 안에서 왔다 갔다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리밸런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놀거든요. 얘는 안 건드려져요. 이 벽은 운영자금을 갉아먹지 않습니다. 그냥 이 안에서 계속 돌리면서 노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에서 하락 이후에 이미 한 이쯤 되면은 그런 고민이 시작될 거고, 이 안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굴리게 되면은 이 상황 안에서 전혀 다른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쯤에서는 이제는 다시 내 운영자금과 내 보유 비중을 놓고 봤었을 때 뭔가 이제 내가 조금 적극적으로 한번 행동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확실하게 마무리가 되겠는데 라는 각이 설 수가 있어요. 그 정도 상황을 만들었으면은 이때는 확실하게 살리는 방향으로 가됩니다. 여기선 선택을 보류하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생각하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지금 현재 종목이 많이 올라가서 회복을 한 상태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살리는 게 좋을지 죽이는 게 좋을지 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냥 첫 번째 기준인 살리는 게 좋은 거에 해당하는 상황일 거다. 아마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차이가 있을 거다. 살리는 게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살리면 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별 다르지 않은 질문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게 맞고요. 여기서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살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 주의사항은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살린다 죽인다의 선택과 여기서 내 선택이 뭐였냐가 상호간에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진짜 중요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2,500원에 물려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막 나 죽겠네 그러다가 지금 여기서 딱 되니까는 살릴 수 있대,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련의 흐름에서 본인은 이미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됐겠죠, 아마도. 네. 이 빨간 네모에서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계좌든 뭐든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내가 이 종목을 죽이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제거하는 쪽으로 갔다라면은, 지금 이 화살표 친 부분은 여기서는 살려야지 기회가 아니라 그냥 마침표 마무리 찍고서 확실하게 탈출하는 기회가 될 것이지, 여기서 갑자기 나 이거 다시 할래, 살래, 그래서 수익으로 전환시킬래, 이런 선택은 되게 무모해요. 그리고 대체로 결과는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결국은 지금 이 차트를 보고 있지만, 이 종목을 가지고서 내가 이거 죽이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만약에 아까처럼 이런 거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럴 때 갑자기 이거 이제 올라갔네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막 갑자기 존버 홀딩 한다던가 막 물타기 가감하게 해가지고 수익을 노린다던가, 그런 선택으로 이제 그렇게 쏙쏙 바뀌면은 그건 곤란하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본인이 기준이 없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이라도 올바르게 이제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서 해나가는 일종의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전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음이 쏙 바뀌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까지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도. 네, 투자자가 좀 어려운 게, 저도 아직까지도 어려운 영역인데, 유연해야 된다라고 제 입으로도 말해요. 유연해야 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유연함이 갈 때랑은 좀 달라요. 이거를 깨닫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 네, 어려운 얘기죠. 말장난 같기도 하고. 좀 마음이 단단해져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런 경험들을 하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겪다 보면은, 내 기준대로 행동하다 보면은 되게 뭐랄까, 나는 이제 내가 정해놓은 거니까 안 바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선택에 대한 확신을 좀 더 갖게 되면서 단단해진다고 하나?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쉽게 흔들리진 않는 거죠, 갈대처럼. 네. 물론 그 안에서 고민도 되고 때로는 유연하게 전략을 바꾸기도 하겠지만, 그 단단한 그 확신 아래에서 전략을 바꾸는 것과 그냥 그때그때 상황이 휘둘리면서 갈대처럼 바뀌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 변화의 지점을 여러분들도 겪어야지 결국은 주식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거 같지 않나요?
이게 방향성이나 목적성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이뤄가기 위해서 여기서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이 방법론적인 것들은 그때그때 상황이나 종목의 변화, 시장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경험치가 적은 사람일수록 이 근본적인 목적이나 방향 자체가 여기로 갔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확확 바뀌거든요. 이거를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잔잔바리 피해도 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완전 주식이 잠식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오락가락하다가 그렇게 내몰리게 되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좀 약간 좀 자기 확신, 뚝심 이런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물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까는 이제 뭐 몇 년 동안 어려운 종목 1년, 2년, 3년 이렇게 물리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서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종목에 물립니다. 보고 있는 이런 종목. 이거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런 종목에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게 여기 어딘가부터 그냥 계속 매매하다가 꼭대기에 몰려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20-30% 순식간에 맞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5,500원 정도에서 매수했으면은 마이너스 막 40%, 50%까지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좀 회복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물려있는 이런 상태일 때 이때는 또 아까랑은 좀 다른 심리 상태이고 뭐 대응 방법도 좀 달라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떤가요? 이것도 똑같이 투자금과 운영자금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이거는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제 기준에서는 이런 게 오히려 쉬워요. 되게 쉽습니다. 왜냐? 이거는 방향성이 명확해요. 일로만 안 가면 돼요. 운영자금을 침범만 안 하면 됩니다. 이런 종목은. 다르게 말하면 이 안에서 해결하면 된다. 어떻게? 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중만 좀 조절하면요 물린 것도 아니에요. 사실 물린 것도 아닌 상황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아직 파동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중만 조절하면은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데 대체로 이런 상황에서 이걸 시발점 삼아서 어려워지는 이유가 이 방향으로 가서 그래요. 였다가 물 타고 하면서 고점에서 물 타면서 내 계좌에서 투자금이 커지고 운영자금이 없어지는 그런 형태를 만나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으로 치면은 풀 레버리지 땡겨가지고 갭 투자하면서 나는 운영자금 하나도 없는 상태를 고점에서 하는 거. 그러다가 이거 가격 폭락 오게 되면 어려워지는 거. 그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거죠. 그것만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아까 전에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지금 파동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지금 파동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파동이 있을 때 들어갔다가 그게 다 죽은 상태에서 새로운 파동이 만들어진 거랑 또 달라요. 따지고 보면은 내가 어떤 특정 파도에 들어갔는데 파동에 들어갔는데 그 파동이 아직 있는 겁니다. 뭐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그 파도가 이제 있어서 뭐 떨어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파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해결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말씀하신 게 비중 높여가지고 해결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있는 거 잘 지켜가지고 그 안에서 마무리하려 그러면 해결의 가능성이 꽤 높죠. 앞의 상황은 좀 다르게.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거를 더 수월하게 해주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이 운영 자금 자체에서는 생산성 플러스 수익을 낼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원리에서 제가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치트키 같은 게 있는데 제가 빌드업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요게 이 운영 자금이 이 한계치가 이런 식으로 넓어지는 상황까지 같이 만들어주면은 와 그러면은 진짜로 물린 주식들이나 뭐 주식 계좌 운영하면서 되게 많이 난이도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오늘 주제랑은 상관없지만 팁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1억으로 주식하다가 5천만 원 물렸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1억일 뿐이지 예를 들면 내가 매달 50만 원씩이라도 저축해서 그렇게 금액을 늘릴 수 있다면은 네. 뭐 1년 뒤면은 1억 뭐 500 되는 거고 1억 1000 되는 거고 막 그런 식으로 늘어나잖아요. 그쵸. 시드가 늘어나면 운영자금이 그냥 알아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좀 어렵게 좀 하다 보면은 결국엔 좀 점점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빌드업의 형식으로 시드를 늘려 나가는 거를 권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를 그래 그럼 시드 막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돈 계속 늘리란 말이야. 그러면서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끌어오고 예금 만기됐다고 막 3,000만 원 끌어오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줏대 없이 대중 없이 늘리면은 그러면은 물리는 자금만 더 커지는 그런 결과가 나니까는 이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거 차이도 명확해요. 저희가 말하는 빌드업은 이쪽 방향의 성장인데 보통 사람들이 물타기 하는 사람들은 였다가 혹을 주렁주렁 더 크게 다는 거죠. 이렇게. 돈 길어와서 였다가 더 큰 혹을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결국엔 비율적으로 운영자금은 정해져 있는데 이게 이만큼 커져 있으니까 더 힘들어지는 상황 만들어지는 거 구조적으로 바로 이해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간단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들 일단은 몰려있는 종목을 죽일지 살릴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무조건 살리는 거잖아요, 사실. 아, 그쵸. 근데 그게 죽이는 거가 그냥 손절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옵션에 없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계좌를 이제 더 건강하게 가꾸는 과정에서 썩은 잡초 좀 뽑아낸다. 그런 느낌으로 티 안 나게 뽑아낸다.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려면 이제 작은 수익이라도 내가 능동적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먼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먼저 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 하는 거고, 저희가 운영하는 투자 클럽에도 오시면은 그런 의미에서 저희만의 용어로 놓고 보면 상추 뽑듯이 되게 티 안 나는 정도로 수익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부터 기르게 도와주거든요. 그걸 훈련을 시켜드려요. 처음에는 상추였다가 나중에는 그게 작은 나무가 되고 큰 나무가 되고 막 숲이 되고 그만큼 본인이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역량을 길러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게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이 상황, 물린 주식 어떻게 하지? 그거는 저희도 이제 그런 비슷한 상황에 놓여요. 저희라고 계좌 안에 다 플러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효율적인 선택을 하고 일단 기준에 맞는 선택을 해 나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계좌를 키워 나가는 게 주식 투자자의 일이다. 그 일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올바로 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께도 기회가 있다라는 그렇게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구체적인 얘기 뭐 살릴지 죽일지 그 이후에 뭐 어떤 방향성으로 효율적인 선택은 어떤 건지 세 가지 케이스로 얘기를 해놨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서 본인의 케이스에 녹여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유튜브랑 저희 운영하는 실전 투자 클럽에서 여러분들께 주식 더 잘할 수 있는 노하우 알려드리면서 매매까지 도움 드리고 수익까지 내는데 가이드하는 그런 역할 계속해 나갈 테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저희 투자 클럽에 가입하면은 가장 빠르게 확실하게 도움 받을 수 있으니까 영상 하단 부분에 있는 댓글란이나 설명란 보시면서 어떻게 가입하는지 가입 안내 공지사항 한번 보시고요. 구독 알람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